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11일 대북 유류 공급 30% 축소, 연간 10억 달러 상당의 외화 수입 차단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원유 공급 전면 중단이라는 극약 처방은 빠졌지만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보리는 11일 오후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를 담은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이번에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는 미국이 지난 5일 공개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했던 초안에서는 상당 부분 후퇴했습니다. 대북 원유 수출 금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제재, 해외 노동자 고용 금지, 공해상에서 상선 강제 검색 등 초강력 제재안은 대부분 완화되거나 사라졌습니다. 원유 수출은 기존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계를 설정했습니다. 정유 제품 수출도 연간 450만 배럴에서 55% 감축한 200만 배럴로 상한을 설정했습니다. 원유 관련 콘덴세이트와 액화 천연가스의 수출은 전면 금지했습니다. 김정은과 여동생인 김여정 선전선동부 부부장도 제재 목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북한 해외 노동자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위에서 건별로 사전 허가를 하지 않는 한 신규 고용을 금지했습니다. 금수 품목 운반이 의심되는 선박은 북한의 동해안에 검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북한과의 합작 사업체 설립, 유지, 운영을 전면 금지하고 기존 합작 사업체도 120일 이내에 폐쇄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섬유 수출도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쌤입니다. 결의 2375호가 미국의 예고보다 완화된 것은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를 얻기 위한 협상의 결과로 분석됩니다. 미국의 초안은 현실적으로 채택 불가능한 것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협상용이었다는 평가도 가능합니다. 원유 금수는 북한 정권뿐 아니라 민생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유엔 정신에 위반됩니다. 영국의 관료들조차 미국의 초안이 채택되면 올겨울 북한이 추위에 떨고 있는 아이들의 사진을 공개하며 서방을 집단 학살의 설계자라고 묘사할 것을 우려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도 상징적 효과는 있지만 북한과의 타협 여지를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초안보다 약화됐지만 결의 2375호는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안입니다.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9번의 제재 결의 중 처음으로 유류 공급 제한 조치가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섬유 제품 전면 수출 금지와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제재 강화로 연간 10억 달러의 외화 수입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지금까지 북한에 부과된 제재 중 단연코 가장 강력하다며 오늘 세계는 핵무장한 북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되면서 미국, 한국, 일본이 주도한 대북 압박 공세는 일단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관심거리는 제재 결의 이후 한반도 상황입니다. 미 중이 타협안을 도출하면서 향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공간이 열릴 것인지가 주목됩니다. 당분간 대북 관여 정책의 현실화 가능성을 타진하는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데릴 킴벌 군축협회장은 북한을 복종시킬 압박 일변도 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압박은 실용적인 관여 전략과 짝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이날 미국은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북한은 아직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의 채택 과정과 헤일리 대사의 발언을 보면 미국은 아직 외교적 해결 의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정세 전개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북한의 대응입니다. 북한 제네바 대표부 한 대성 대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가장 강력한 용어로 단호히 법적 근거가 없는 안보리 결의를 거부한다며 미국은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통보다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할 경우 또다시 원유 금수 등을 포함한 역대 최강의 제재를 논의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쌤입니다.
한국 정부는 12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는 18일부터 22일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각국 정상회담과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이번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를 촉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수현 한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 23755를 빠른 시간 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이번 결의안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 이전 결의안 2375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전폭적인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국제평화에 대한 무모한 도전은 국제사회에 더 강력한 제재를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북한 스스로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북한은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시험하려 들지 말고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는 길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안보리 결의안이 초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가 더 강력한 대북 제재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했다는 것,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원안에서 후퇴했다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한 만큼 중국과 러시아의 노력도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제재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이날 발표한 안보리 결의 2375 채택 관련 정부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결의 23755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북한은 계속된 도발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국제사회의 준엄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대북 원유 공급 중단과 북한 해외 노동자 수입 금지 등 내용이 초안보다 수위가 낮아졌지만 북한의 외화 수입원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과 연쇄 전화 외교를 벌여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72차 유엔 총회 참석차 18일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에 머물면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과의 회담을 하는 등 북핵 미사일 대응을 위한 외교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엔 총회에서는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대한 국제사회 노력을 평가하고 결의 이행을 위한 공조를 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중국이 동참함에 따라 가뜩이나 얼어붙은 북중 관계가 더 경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서도 북한은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대해 중국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했지만 결의안 통과로 중국에 대한 비난을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6차 핵실험 이후 북중 관계는 악화 일로였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북중 간 교류가 거의 없어 혈맹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지난달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잠시 만났으나 이 또한 도발 자제를 촉구하는 자리였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북한 정권 수립 기념 행사에는 중국 측에서 차관복급이 참석해 냉랭해진 북중 관계를 반영했습니다. 중국의 유엔 대북 참여 때마다 북한이 노동신문 등 기관지를 통해 중국을 비난해 왔다는 점을 볼 때 이번에도 이런 방법으로 중국 때리기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중국 의존도를 볼 때 북한이 유엔 대북 제재를 이유로 중국 때리기에 나서더라도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산 석탄 및 철광석 수입 금지에 이어 유류 공급 제한과 북한산 섬유 수입 금지 조치까지 하면 북한의 경제난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또한 이번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노력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핵 보유를 정권의 생존 도구로 여기는 김정은 북한 정권에선 미국과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동참한 중국 역시 아군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해 북중 간 갈등의 골이 메워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헤더 노어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핵 해법과 관련해
외교,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13일 외신 기자클럽에서 브리핑을 통해 외교는 여전히 가장 우선하고 가장 중요하고 선호하는 접근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외교적 접근법이 실패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현실적이지만 낙관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의 제6차 핵실험 이후 나온 유엔의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매우 만족하고 기쁘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날 국무부 브리핑에 이어 이틀 연속 똑같이 유엔의 새 제재안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나짐 라작 말레이시아의 총리와의 회담 전 유엔 제재안에 대해 대수롭지 않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점을 국무부가 다소 의식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유엔 제재안은 바른 방향으로 가는 조치이고 여태까지 북한에 가한 제재 중 가장 강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제재안 표결에 협조해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음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이 이러한 협의 사항을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김지수입니다. 미국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중하는 방안으로 최대 후원국인 중국에 대한 직접 제재를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정부와 의회는 그간의 대북 다자 독자 제재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보고 지난 2005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였던 마카오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제재 방식을 재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을 북한의 불법 자금 세탁과 연루된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자 미 재무부의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했던 대부분의 국가와 기업들이 거래를 끊었던 효과를 내려고 중국 주요 은행에 대한 BDA식 독자 제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에들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 정부의 중국 금융기관 중 1위인 공상은행을 비롯해 농업은행, 건설은행, 초상은행, 단둥은행, 대련은행과 교통은행, 진저은행, 민생은행, 광동발전은행과 하이샤은행, 상하이 푸동은행 등 12곳의 제재 명단을 전달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11일 칼럼에서 로이스 외교위원장이 정부가 발표한 그간의 대북 제재가 통하지 않았다며 기관들 주로 중국에 소재한 금융기관 등의 거래를 차단해 목을 죄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의회에 대북 정책을 보고한 렉스 텔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중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독자 제재를 행동에 옮길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특히 중국 농업은행과 초상은행 등 제재 대상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중국 기관들을 적시한 명단을 위원회 명의로 미 정부에 보냈다면서 이제 최대 압박을 가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우리 군이 도입한 장거리 공대지 순항 유도 미사일 타우러스가 400km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북한 지도부의 은신처와 핵과 미사일 시설까지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12일 F-15K 전투기가 서해 상공에서 발사한 타우러스 미사일은 약 400km를 자체 항공법으로 비행한 후 목표 지점인 직도 사격장 표적을 정확하게 명중시켰습니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적의 가상 위협 지역 내 핵심 시설을 타격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리 설치된 장애물을 피해 저고도로 고속 순항 비행한 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이번 실사각은 F-15K 전투기와 타우러스 미사일 간 체계 통합 점검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타우러스는 길이 5.1m에 전체 중량은 1,400kg이며 탄두 무게만 480kg에 달하고 약 40m의 저고도 비행이 가능하며 적 레이더망을 회피하는 스텔스 기능도 갖추고 있어 북한의 촘촘한 방공망을 뚫을 수 있습니다. 군용 위성 항법 장치가 장착돼 전파 교란 상황에서도 목표물 반경 3m 이내로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3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어 벙커버스터라고도 불립니다. 최대 사거리가 500km에 달해 대전 상공에서 발사해도 평양의 북한군 주요 시설 타격이 가능해 휴전선 인근에서 발사하면 북한의 영변 핵 발전소나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미사일 기지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휴전선을 넘지 않고도 북한의 모든 것을 사정권 안에 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특징 때문에 타우러스는 북한이 핵도발 징후 시 핵미사일 핵심 기지를 선제 타격한다는
한국의 공격형 방위 시스템인 킬체인에 맞는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타우러스는 지난해 12월 10여 발이 전력화됐습니다. 공군과 방사청은 2018년 말까지 나머지 물량이 250여 발을 순차 도입할 예정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 실시 이후 8일 만인 9월 11일 만장일치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북한은 지난 수개월 동안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빈번한 고강도 도발을 통해 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만용을 과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발은 북한이 원하는 핵 보유국 지위 확보로 이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권의 숨통을 더욱 조이는 강력한 제재만을 가져오고 있을 뿐입니다. 북한은 하루속히 핵무기가 자신의 생존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평화적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저희 통일로 가는 길은 2015년 10월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2년 동안 매주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나면서 북한의 실상, 북한 핵 문제와 남북관계 등을 심도 있는 분석과 함께 객관적으로 전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오늘 100회 방송을 마지막으로 지난 2년 동안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염원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